설명이 시작하기 앞서요.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프라이메스 학원의 세화고등학교 입시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교학점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저는 고교학점제가 변화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등급이 변화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평가가 변화한다. 세 번째는 과목이 변화한다. 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이제 설명에 보시는 것들 말씀드릴 때 설명할 때 질문을 좀 몇 가지 모았었죠.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급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자극적인 자료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맨날 뜨고 하는 얘기들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1등급이 원래 4%였는데 1등급이 10%로 변경되면서 2등급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친구들까지도 다 1등급으로 편제가 되는 형태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건 밑에 있었던 이 5등급이 3등급으로 변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자료죠. 근데 이것들을 보고 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시고 나서 생각하시는 부류가 딱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일단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된다고. 그러면 원래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5등급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3등급으로 인정이 된다네? 라고 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왜냐면 우리 애는 원래 1등급 잘 받던 애야. 어떤 학교 가서도 자랑스럽게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애야. 근데 다른 애들도 똑같이 1등급 받는데 여기 원래 2등급 받던 애들까지도 1등급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대학교에서 같은 1등급으로 인정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변별력이 없다 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좀 더 봤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럼 내신만으로는 당연히 체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럼 챙겨야 할 게 그럼 다른 게 더 많아지겠다. 대학교에 보여줄 게 많아야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도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 모든 질문들,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안이 저는 자사고로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세화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사고가 이 해결책이 되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등급에 대해서입니다. 내신 따기 힘들다고 하는 자사고, 우리 아이가 등급을 갖다 간당간당하게 받았고,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왔었던 친구인데 요때 이제 같은 등급 2등급으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사고에서 내신 따기 힘들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오히려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내신만으로는 부족하고 챙길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장 베스트인 선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이번엔 등급 말고요. 평가에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한번 보고 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평가는 어떤 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파란색 표시 보이시죠? 이 파란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이 과목들이 현재 15계정에서 이야기하는 상대평가 과목들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뒤에 교재, 요 책자 받으셨을 거예요. 흰색 책자 뒤에 보시면 부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맨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록 1번에 요 똑같은 자료가 있어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요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과목들은 15년, 지금 현재 15계정에서 나오는 상대평가 과목들입니다. 이렇게 좀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과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목들은 이제 저희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제 이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 건 이번에 이제 22계정이 적용되는 거죠. 고교학점제로 개편되면서 상대평가로 인정된 과목들입니다. 많아졌죠, 확실히.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과목들은 절대평가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상대평가 과목들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좀 특징적이고 절대평가가 보이네요. 그럼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결국 이 과목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상대평가 과목도 늘어났고 절대평가 과목도 어떻게 배치되느냐는 학교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 요즘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편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편제표들인데 제가 뒤에서 좀 많이 흥분을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번에 세화고 편제표를 제일 먼저 발표한 거 혹시 아시나요? 세화고와 세화여고가 편제표를 가장 먼저 발표했어요. 이거 나오자마자 먼저 발표했는데 제가 설명회 가서 듣기로는 이 편제표를 만드는데 1년하고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넘어오기 전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발표회 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편집도를 짰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경이 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다고?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자신감 있을 만큼 합니다. 그 편집표를 봤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답변을 드릴 때는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화고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사고라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떻게 편제를 하느냐는 분명히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세화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화되고 디테일하게 신경을 너무 잘 썼다라고 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얼마나 도대체 그 자신 있는 편집표를 냈길래 그런가라고 하기 위해서 요게 세화고 편집표는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 편집표인데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 부록 두 번째 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일반고 편집표를 먼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일반고 편집표가 최근에 그나마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1학년 필수 과목, 2학년 필수 과목, 3학년 필수 과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필수 과목들은 당연히 선택에서 배제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연두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과목들을 넣어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3학년이랑 필수 과목이나 그다음에 이게 2학년 선택 과목, 이게 3학년 선택 과목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려도 초록색이 안 보이죠? 초록색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초록색 이 음영친 게 1, 2학년에 다 표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을 1, 2학년 때 그냥 다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너네들은 수능 준비 알아서 해. 대신에 우리가 부담은 줄여줄게 라고 맞춘 형태가 되는 거죠. 일반고 편집표는 그래서 3학년 때 교양 위주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수능 대비 3학년 때는 편하게 하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보시면 2학년 선택 과목을 써놓은 옆에 말풍선이 하나 달려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써져 있는 얘기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특목고에서 열리는 이산수학 고급대수 같은 과목도 들을 수 있어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고급대수, 고급 이산수학 아니면 고급 화학, 고급 물리 같은 이런 좀 전문 과목들 있잖아요. 진로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에 가서 듣도록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이따가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편제가 특이점이 뭐냐면요. 그 여기 보시면은 옆에 숫자들이 하나 괄호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록에 보시면 옆에 과목마다 옆에 조그맣게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요. 그게 편제 학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을 들으면 4학점 이수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 2, 3학년 다닐 동안 전체 합쳐서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 학기마다 평균적으로 3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3학년 때 4개를 선택하라고 해놓고 옆에 써져 있는 숫자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뭐 수능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4학점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해서 3학년 과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상상상상상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3학점으로 배치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그 학점이 12학점이 있어요. 12학점 동안 들으려면 어떤 거 들을래? 라고 했을 때 4학점짜리는 3개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3학점짜리는 4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원한 겁니다. 이 일반고에서는. 그러니까 학점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너 과목 들은 거 더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편집표를 분석을 해보면 그 학교가 뭘 바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반고들은 대부분 편집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얘기할 때 딱 보면은 학생들을 엄청나게 걱정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일반고는. 그러니까 얘가 선택 과목은 제대로 선택할까? 필수 과목으로는 다 넣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얘가 수능 대비는 잘할까? 학종 관리 괜찮을까? 라는 걱정만이 보여요. 대책은 사실상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들어가 라든지 수능 대비 알아서 해라 라는 형태로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화고 편집표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책자 14페이지라고 적어놨어요. 부록에도 있기는 한데요. 책자 14페이지에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팁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제가 편집표,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편집표를 해석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세화고 설명회에서 들었던 부분까지 다 녹여져 있으니까요. 일단 이 하늘색 과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수능 출제 과목들 배치된 걸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일반고랑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끊어서 이쪽 왼쪽 두 칸이 1학년, 여기가 2학년, 여기가 3학년이 편제거든요. 그럼 아까 일반고랑 달랐던 거 보이시나요? 3학년에 수능 과목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학년에 그럼 얘네들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건가? 딱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봐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줄게. 얘네들 수능 대비 3학년 때 알아서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과목이 여기 들어간 거고요. 다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음영 칠해진 거,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음영 과목들은,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과목들은 세화고등학교에서 배치한 수능 대비 수업을 하겠다라고 설치한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들의 원래 뜻도 있는데 그 수업 때 수능 대비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깔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 수능 대비 그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요, 이게 지금 진짜 안 보여요. 여기 과목 옆에 이게 조그만하게 별이 달려있거든요. 과목 옆에. 이게 중요 과목이라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 쳐져 있는 과목들이 절대평가. 이따가 제가 수강 신청 미리 보기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선 제가 일부러 별로 다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책자 14페이지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래서 이 초록색 글씨가 보여요. 그러니까 초록색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독서 토론과 글쓰기 해놓고 괄호 열고 비문학, 그리고 그 문학과 영상 해놓고 밑에 문학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안 써있어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왜 써놨냐면 그 학생들한테 헷갈리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너네들 만약에 수능 볼 때 비문학 준비하고 싶어? 그럼 이거 들어. 문학 준비하고 싶어? 이거 들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능 과목에서 필요한 것들을 둘 중 하나 선택해서 들으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깨알같이 좀 다 디테일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 과목이 보입니다. 여기 대수라고 써있고요. 여기 미적분 2 기하가 써져 있어요. 이 빨간색 과목들은 필수 이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빨간색 과목은 오히려 전에 보시면 전에 있었던 걸 보시면 여기 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학년 1학기에도 대수가 있고 2학년 2학기에도 대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2학년 2학기에 있는 대수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2학년 1학기 때 다른 거 이수하다가 대수를 만약에 못 들었어. 그렇다면 2학기 때 대수 들을 수 있게 개설해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적2랑 기하를 보시면 앞에 이미 있었어요. 그게 다음 학기 때 들을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화고는 사실상 아이들의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냥 방 안에 이미 편집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특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건 3학년에도 수능 과목들을 편제를 해서 수능 대비를 같이 해줄게 라는 게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진로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 설명회에서 절반은 진짜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가봤더니. 그러니까 진로를 1학년부터 배치했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저도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뭐냐면 선생님들을 거의 갈아 넣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로 과목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교차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2학년부터 시작하는 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진로 과목이라는 게 결국 뭐냐, 아이들의 진로를 짜주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진로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진로가 어느 방향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아래 보시면 진로 키스톤 디자인, 진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과목들은 일단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제목입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편제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세화고에서 만든 세 가지 과목, 그러니까 자체 과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저 두 과목, 세화 여고도 저번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그럼 자기 이름들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냥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이거 세화고예요 라고 달려있어요. 또는 세화 여고예요 라고 달려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에서 얘 무슨 과목 이수했지? 라고 쭉 보다가 진로 키스톤, 진로 캡스톤 있으면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건데 세화고, 세화고 학생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노린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로를 1학년 1학기에 배치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세특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학종으로 배치되어 있고 교양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과목을 1학년 1학기부터 배치해버리는 바람에 선생님들 아까 갈아넣는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애들 세특 다 봐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진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고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진로 과목을 교차 과목으로 편제를 해놨어요. 교차 과목이 뭐냐면요, 여기에도 교차 과목이 있긴 합니다. 이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교차 과목이에요. 미술과 음악을 어떤 때는 미술을 듣고 어떤 때는 음악을 듣는 걸 반을 둘을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운이 나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2학기 때부터 듣겠죠. 1학기 때부터 못 듣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세특을 1학기부터 쓰냐 2학기부터 쓰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세화고는요, 2학년 때부터 내가 진로를 결정해서 3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입시를 왔습니다 라는 그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해요. 1학년부터 저는요, 진로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3학년 때 확정을 짓고 저는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봐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편집표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뭐 아까 교차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수능 과목을 4학점 배치하는 것도 좀 특이해요. 수능 과목에 대해서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에 방금 일반고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수능 과목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3학점으로 편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좀 이게 3학점짜리다 보니까 좀 이수율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점마다 1학점마다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4학점이냐 3학점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수능 과목에 대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라, 수능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4학점부터 배치를 해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2, 3학년에 과학, 탐구 과목을 분할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보시나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들어가고요. 옆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여기 다 처음 보는 과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처음 보는 과목들 이름들이 뭐냐면 다 투과목들입니다. 투과목들. 그러니까 생투, 물투, 화투 그 과목들이에요. 그 과목들을 넣어놨고 투를 바로 한 학기에 다 듣기는 힘드니까 조금 분할을 시켜놨습니다. 투과목이 두 개로 쪼개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목들을 편제해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학을 이쪽에다 몰아넣은 건 이따가 제가 좀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 3학년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해요. 참 진짜 전략 너무 잘 짰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3학년 2학기에 논술이 있어요. 논술. 근데 여기 집중이수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술 과목을 편제는 할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돼. 근데 3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뭘 하게 되죠? 네, 수능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능 보기 전까지는 이 논술 과목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수능을 공부해요. 수능 공부하는 과목으로 대체해가요. 즉 다른 과목한테 시간을 줍니다. 그러다가 수능 딱 끝나자마자 논술 이걸 다시 다 뺏어와요. 그래서 논술 대비가 들어가겠다. 이게 세하고의 조율입니다. 어떤가요?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요 사실 이번에 이따가 질문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겠지만 세학원 이번에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바라는 방향이 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등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요 그 세화고등학교 아까 잠깐 지도 보셨죠? 바로 세화고, 세화여고, 세화여자중학교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있거든요. 그럼 세화여자고등학교가 바로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고 남고인데 붙어있다는 게 칸막이도 없어요. 그 건물이 아예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갔을 때도 세화여고 설명회랑 세화고 설명회 같은 데서 했습니다. 4층 강당을 공동으로 써가지고 거기서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고랑 남고가 붙어있다. 이거 걱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은 항상 잠겨있긴 해요. 그 사이에 문은 잠겨있기는 한데 이게 공동교육과정을 지금 이게 운영 중이거든요. 이 공동교육과정이 뭐냐면 세화고등학교에서 내가 이 편제표를 보니까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하면 세화여고 가서 들을 수 있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화여고 편제표는 지금 여기 없기는 한데요. 세화여고 편제표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고급대수 고급기업 전문수업 보이셨나요? 네, 이 과목들은 사실 일반고에서는 쓰기가 힘들어요. 아까 방금 일반고 편제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들어가 이랬잖아요. 그죠? 세화고는 직접 합니다. 본인들이 수업을 해요. 근데 세화여고는 이게 안 들어있어요. 대신에 고급물리, 고급화학이 들어있습니다. 고급생물,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에서 고급으로 듣고 싶은 사람들은 세화여고 가서 같이 들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년부터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세화여고 학생들과 세화고 학생들은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하는 과정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설명회에서도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제가 갔다 와서 그 아까 QR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럼 편집표 자랑은 여기까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제가 수강 신청 미리 보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다시 편집을 보면서 수강 신청 해보도록 하죠. 설명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설명회가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내일 엊그저께 했죠, 그죠? 그때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PPT 만드는 거 쉽게 만들진 않았겠죠. 근데 이 PPT 만드는 건 진작에 만들었습니다. 책자도 진작에 만든 거예요. 이미 다 만들었었던 건데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내용을 다 적었거든요. 근데 생각하고 설명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 분석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노림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표만 봐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은 3학년 때 배치를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과목들도 수능 대비 수업을 깔아서 애들 수능을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봐주겠다.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심화 과목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그 공동교육 과정으로 넘어가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학교에 가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배제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근데 사실 이건 자사고의 장점입니다. 이건. 본인들이 아마 실력이 되니까 대부분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회에서 가보니까 확인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다 맞는 말이었다. 세하고가 진짜 이걸 다 짰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들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카페랑 그리고 또 직접 학생들 어머님들 상담을 해보면서 혹시 이번에 제가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쪽 고교학점제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래서 중2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중1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결과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온 결과들인데요. 이때 이제 첫 번째 미수 과목이 있으면 고4가 됩니까? 대학교 때 많이 걱정했던 거죠. F학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F학점 나오면 그거 한번 다시 들어야 될 텐데 이런 거죠. 근데 그 걱정을 갖다 고등학교 때도 그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 학점 I예요. 학점 I. 그러니까 A, B, C, D, E라고 해서 모든 급지로 바뀐 건 맞아요. 근데 I 학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수를 너무 못했다. 얘가 이수 이달이다 라고 하면 미수 과목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점 I는 미수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수 과목은 있으면 고4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특히나 세학원 다니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절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라에서 정하기로 그 교육부에서 했던 걸 발췌했던 거거든요. 이건 고교학점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발췌를 한 건데 이미 교육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도달 예상 학생이 나올 것 같아? 미리 예측을 했어야지. 미리 예측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단평가가 됐든 아니면 다른 평가가 됐든 아니면 중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든 해서라도 아니면 집에다가 전화를 하든 해서 이 아이가 미수가 가능한지 미수일 수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여기 잘 읽어보시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한다, 전년도 대상 교과 학업성 지도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보충과제를 부여하겠다, 방과 후 지도를 하겠다. 이 얘기 보시면 혹시 대학교 때 겪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건데 저희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한 적이 있죠. 네, 그겁니다. 이거. 보충과제고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대상교과 학업성 지도를 반영하겠다. 갑자기 중간고사 때 가끔씩 이제 전날 수록 안 나오던 경우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었죠? 전시험 성적 그냥 반영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수, 미도달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미수 과목에 대해서 또 궁금점이 어떤 거냐면 그럼 미수 과목에 대해서 그럼 재수 과목은 가능하냐? 얘가 I를 받았다. 그거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듣는 건 불가능해요. 다시 듣는 건 불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완료하고 나면 그때 E 학점으로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I 학점은 유지하지 않는 상태로 끝난다는 거죠. 요러면 좀 질문에 해답이 좀 됐을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그 빨간 과목 있었잖아요. 대수. 미적분투. 근데 그거는 재수강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앞에서 못 들었으면 들어라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강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조기 졸업입니다. 반대 과정이죠. 학점을 빨리 들으면 192학점 이거 내 대학 때는 나 다 했던 건데 나 빨리 들었는데 나 3학년까지 다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4학년 때 학점 6점만 넘겨도 그것만 들었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합니다. 학기별로 정해진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듣는다고 해도 조기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고2 때 일찍 끝내서 고3 1학기 때 딱 끝내서 조기 졸업 그거 딱 다는 순간 사실 좀 메리트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논의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사고가 그래서 유리합니까? 네, 앞에서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이냐 자율형.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면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게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자사고에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사고가 좋겠다. 아닙니다. 자사고는요 어떤 게 나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는 적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유리하다가 정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고, 자사고가 항상 좋게 보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율형이기 때문에. 그럼 자사고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면 일단 원래 유리해요. 근데 어떤 자사고는 본인 그 자율성을 잘못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사실 여기 있는 세화여고부터 이번에 좀 편제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평가가 많이 안 줬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수학 다 몰았어요. 미적2 아까 했었죠. 그것도 다 1학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화여고에서 설명을 가봤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1, 2학년 때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수학을 약해요. 수학이 약하다라는 통계가 나왔대요. 그래서 1학년 때 수학을 일단 몰아서 배치를 해서 그건 뒤에서부터 조금씩 도와주는 걸로 하고 다른 과목에 신경 쓸 수 있게 2, 3학년 때 다른 걸 하겠다 이런 전략이래요. 근데 사실 그거 보자마자 확실히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1학년 때 수학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좀 살짝 실패죠. 근데 이건 자율성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화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세화고 편제표는 제작 기간이
잘못 썼네요. 1년 반인데 18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8개월 정도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발표 순위는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세하고가 발표를 하다 보니 세하 여고도 옆에서 같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보다 발빠르게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세하고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내신 변별력이 아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라고 하는 성적 1등급이 우리가 알던 1등급이 아닙니다. 10% 1등급이요. 그러면 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나라에서 대처해 줄까요? 당연히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대학입니다. 왜요? 저희 대학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뽑을 때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 봤더니 1등급이야. 뽑자 1등급이잖아.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학교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2026학년도에 연세대 정시 일반전형입니다. 정시 일반전형 뭔지 아시죠? 수능입니다, 수능. 그 수능 가지고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죠? 정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정시 일반전형에선 학생부 내신 평가도 제가 잘못 봤나요? 정시라면서요. 그죠? 근데 뭘 집어넣는다고 하죠? 내신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 과목에 대하여 등급 또는 성취도 점수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시에다가 학생부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정시를 수시처럼 만들어가겠다라는 얘기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화고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대비가 다 되고 완전히 이해를 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이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수능 성적 즉 그 변별력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세화고는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사고, 우리 세화고에서는 이걸 이렇게 전략을 잡자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이때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수시처럼 막 엄청 크게 반영을 할까요? 네, 퍼센트를 조금 움직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10%를 예상을 주기로 해요. 10%. 그래서 정시죠. 근데 이제 저희 28년도 입시죠? 28년도 입시 때는 30% 많게는 40%까지 확장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게 목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5학년도요. 25학년도에 수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연세대가 나옵니다.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고려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원래 최저 기준이 없었던 학과입니다. 근데 그 학과에서 최저 기준을 신설한 곳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설이죠. 대부분이 최저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최저가 나올 수도 있어요. 3합 3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높게 잡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수능은 몇 등급일까요? 그대로 9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냥. 그렇다면 놓칠 수가 없죠. 그나마 변별이 있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 안 좋았다? 어떻게 해요? 근데 변별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수능 최저를 넣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정시 수시와 수시의 정시화가 빠르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3학년이 됐을 때 기울이 30-40%까지 넘어갈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거 긴 내용이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키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그냥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화 여자고등학교랑 진행이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수학, 고급 물리 서로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특징적인 건 온라인. 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나라에선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그 대학교 다니실 때 계절학기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절학기. 그때 이제 인강 같은 거 OT라고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수강을 해서 학점을 채우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방학 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온라인 과목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얘기하기로, 교육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나라에서 인정한 그 기관에서 진행한 것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되겠죠. 대학교에서 개설한 온라인 과목들을 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걸 특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테스트 보는 것도 온라인으로 되게 잘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짓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같이 실행이 전혀 안 되고요. 파일도 못 엽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시선 관리나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요즘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것까지 하면 솔직히 사생활 침해가 먼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잘 짜여진다면 잘 짜여지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다음 질문은 과목 선택한 학생 수가 그럼 부족하다면 뭐냐라고 했는데, 다음 질문은 사실 고교학점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고교학점제에서 아까 9등급, 5등급 얘기했고 자극적인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선택입니다. 과목 선택이에요.
안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과목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걸 필요로 하는 애들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명이 이수한다고 칩시다. 1등급이 몇 명이죠? 1명입니다. 10%입니다. 한 명이에요. 10% 늘어나면 뭐합니까? 1등만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죠. 근데 그것도 이미 세화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건 일반 고등학교도 이미 다 대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차 수강 신청을 7월에서 8월 정도로 잡습니다. 이거 세화고가 아닙니다. 다른 학교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정도 그때쯤에 이제 1차 수강 신청을 시킵니다. 그리고 2차 수강 신청을 한 9월쯤에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1차 수강 신청을 왜 할까요? 이건 사실상 수강 신청이 아니라 수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해보고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이거 미달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폐강될 거야. 그럼 여기서 듣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거나 해. 이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마 개설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딴 데로 가자. 딴 과목으로 움직이자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평가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럼 인원수를 적게 했어. 그렇다면 애들이 적게 또는 엄청 많이 했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등급이 정확하게 대학교에 입시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대답을 해줘요. 입시 요강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을 보겠다고 합니다. 여건을 보겠다는 거죠. 이 여건이 뭐 그 가정형편 어렵고 이게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이번에 성적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어떤 성적이 들어가는지 혹시 세분화해서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성적이 들어간다면 이제 등급 올라가고 표준편차 제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들께서 유튜브 혹시 보셨다면 표준편차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표준편차라는 걸 왜 강조를 했냐면 성적이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어요. 표준편차가 제공돼요. 그러면 수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역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럼 실제 몇 등이구나 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산을 통해서 연세대가 사실상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표준편차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실제 얘가 등수가 몇 등인지를 몰라요. 1등급은 받았는데 몇 등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죠. 블라인드제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1등급을 받았는데 원점수가 나오면 그럼 원점수로 해결이 되지 않냐. 원점수 100점 맞았다 그러네. 세화고에서 100점 맞으면 진짜 잘한 거 맞죠? 수학 100점 너무 잘한 거죠. 절대 없으니까요. 근데 그 100점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원점수가 좀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얘 그래도 다 맞았네 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원점수는요 일단 수강 여기 세화고 설명에서 얘기했어요. 시험 난이도 변경을 하면 원점수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그럼 원점수 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자사고가 미쳤다고 어렵게 되겠냐. 다 100점을 맞게 하겠지 않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딱 오시지 않나요? 원점수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100점 같은 거 맞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평균 점수가 100점이에요. 근데 얘가 100점이에요. 이게 의미가 전혀 없죠. 빵점이랑 뭐가 달라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제 이 수강 신청생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겠지만 그 부분은 조율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럼 우리 애가 이제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서 다른 걸 들어야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없는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수가 될 거고요. 인원수도 이번에 대폭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세화고등학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교학점제에 얼마나 잘 맞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화고등학교의 일단 첫 번째 종합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혁 상징이 나와 있는데요. 1986년 12월 30일에 설립됐다고 해요. 이거 왜 읽었냐면 저랑 생일이 똑같아서. 저도 11월 30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긴 했습니다. 교훈이나 교목 같은 것도 나와 있긴 한데 좀 지나가도록 하고 이런 마크. 요 마크가 하늘색인 게 세화 여자고등학교예요. 이제 가끔 보시다 보면 빨간색도 있는데 그게 예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세화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그 마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세화고등학교 교복인데 되게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사진 이렇게 잘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인원입니다. 현 인원인데요. 재학생은 지금 현재 1064명이라고 하고요. 학급은 12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한 학년당 12개, 12반까지 있다는 거죠. 그 반 하나당 평균이 29.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 많죠. 그런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세화고등학교의 특징,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그냥 봤으니까요. 다음 좀 중요한 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세화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이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1.46 대 1, 1.58 대 1 제가 일부러 원을 두 개 나눠 먹긴 했는데 민망할 정도로 비슷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1.46 대 1, 1.58 대 1이 23, 24년도에 나왔었던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세하고등학교 들어가는 경쟁률이에요. 들어가는 경쟁률.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이 경쟁률이 비슷비슷하고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혹시 밑에 자극적으로 좀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20대 1입니다. 무슨 경쟁률이지? 편입입니다. 편입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일반고나 다른 고등학교 갔다가 그래도 세하고 갈 걸 그랬어 하면서 다시 들어갈 때 편입 경쟁률입니다. 저희 학원에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근데 안 돼. 죽어도 안 됩니다. 기본 10대 1, 20대 1까지 올라갑니다. 편입이. 그래서 사실 세하고를 들어갈 거면 1학년 때부터 도전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사실 1학년 때는 뺑뺑이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합격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원들을 한번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에 인원이 현 인원이 이제 1,064명, 그러니까 1학년 인원을 따로 아주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해서 지원 인원 이만큼 했는데 모집 인원 357명이라는 건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인원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336명 데려왔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인원이 줄었네? 많이 줄었네? 앞으로 자사고 줄일 건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기사 나온 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밑에 거부터 볼게요. 전국 10개의 자사고, 이게 무슨 자사고일까요? 전사고입니다. 전사고. 네, 하나고나 이런 거, 고등학교들이 포함된 그 전사고에서 전체 인원이 16명 늘어났답니다. 되게 좀 늘었죠? 되게 좀 늘긴 했는데 늘긴 했습니다. 그죠? 늘긴 했어요. 근데 봐봐요. 위에 걸 보시면 사회통합전형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형이실 거예요. 왜냐면 맨날 미달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세하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전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회통합전형은 항상 미달이 납니다. 항상 미달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현재가 80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달이 나면 몇 명이 미달이 나냐? 이번에 80명 정도 중에 50명이 미달이 났어요. 30명만 이걸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30명 무조건 다 합격이에요. 그 30명 합격을 하고 이 50명 원래 더 채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386명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50명이 미달이 난 겁니다. 그럼 이러면 세하고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그럼 이 부분을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럼 이 50명 미달됐잖아. 그 절반만큼을 일반 전형에 추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증가할 거다 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 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하고의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입결입니다. 이번에 설명회에서 좀 제대로 밝혔어요. 설명회에서 이 사실들을 좀 제대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하고 입결인데요. 입시 결과로 이제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치안, 그러니까 의대, 시대, 한의예과 이쪽으로 간 학생들인데요. 현재 74명에서 좀 인원이 늘다가 갑자기 줄었죠. 그랬다가 100명이 넘었어요. 의대, 시대, 한의대 간 친구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간 친구들입니다. 서울대 간 친구들은 잘 늘고 많이 늘다가 확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다. 그러니까 트렌드예요. 이번 올해 트렌드가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연세대도 줄었겠죠, 당연히. 이공계 쪽 특허니까. 그래서 이쪽도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성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큰 변화 혹은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머님들 여기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인원이 그러면 첫 졸업생이 100명이 갔으면 3분의 1이 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 N수생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붙은 애들 인원 수가 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세하고에서 본인들이 이제 홍보하는 자료로서 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감수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책자 수정입니다. 10페이지 잠깐만 펴주시겠습니다. 10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때 발표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10페이지에 적혀있는 거 보시면 다 비공개 써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세하고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이 부분은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읽어드릴게요. 재학생 인원과 졸업생 인원을 나눠서 합격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N수생과 현재 재학생에서 바로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간 것을 좀 구분을 해준 건데요. 졸업생들은 59명, 그리고 그러니까 의예 쪽이면 아까 말씀드린 의치안입니다. 그쪽으로 간 게 졸업생들이 59명이 갔어요. 그리고 합계로 이때 43명 나왔다는 게 재학생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간 서울대가 23명이고요. 졸업생들, 그러니까 N수생들이 간 게 12명이네요. 종합 35명이 아까 나왔었던 자료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설명회 때 발표가 된 거라서 네, 책자에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보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수시 정시가 비공개잖아요. 왜 비공개를 해놨을까요? 이번에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정시로 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수시로 가는 이 비중보다 정시로 가는 인원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재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정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졸업생 인원에 있는 대부분이 정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갈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더 좋은 대학교를 가요. 정시로 가는데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었다는 거. 좀 그럼 자료 수정을 갖다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때 뭘까요 이게? 세아고등학교에 있는 내신의 국어, 영어, 수학 대비 전략들을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 전략들을 좀 안내해 드릴까요? 일단 국어 과목의 특징입니다. 1학년, 2학년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1학년이 일단 먼저 중요하고 2학년은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좀 디테일을 많이 넣을게요. 그래서 1학년 때는요. 교과서의 전단원을 꼼꼼히 다룹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당연한 얘기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질문은 다 낸다는 거예요. 다 내요. 교과서 질문 하나도 빠짐없이 내고요. 짤막한 객관식 문제 하나에도 무조건 질문 하나 붙이면 그렇게 쓰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질문은 다 낸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부되는 자료가 많다. 뭘로 쓰겠다는 걸까요? 이 자료들은. 자료들은 다 시험에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나눠줍니다. 근데 자료가 다듬어져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칼럼입니다. 칼럼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문 자료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시험 때 지문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분석할래? 라고 되는 겁니다. 다음은 까다로운 몇몇 선택지가 최상의 번을 결정한다. 이건 뭐냐면요. 객관식 문제에서 1번을 고를까 2번을 고를까라는 고민 수준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써져 있는 방식도 헷갈리게 만들고요. 이게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객관식 번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 하나 잘못 고르면 틀린 문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작은 행간까지 꼼꼼히 공부한다. 공부 참 열심히 하는 그 상황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문이랑 친해져라. 가 정답입니다. 읽어보고 계속 친하게 읽어서 그 다음 문맥이 뭐였는지 이해하고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문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 기출, 신문, 칼럼, 중거 다 봐라 이거는 얘네랑도 친해져야 합니다. 근데 연구죠, 연구는 다릅니다. 연구는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연구는 그 안에선 뭘 문제로 낼까를 봐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특이하게 사용한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여러 선택지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만드는 선택지들이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 보다 보면 선생님이 내는 선택지보다도 더 애매하고 어려운 선택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연구해볼게 대비 전략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세화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등급컷이에요. 1학기 등급컷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체를 가지고 등급컷을 만들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근데 9등급제에서 편제됐을 때 나왔었던 등급컷이고요. 이게 5등급제로 그렇다면 변하면 어떻게 될까를 저희가 다 역산을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역산을 해본 건데 이때 이제 1등급이 94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89.9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25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진 게 혹시 보이실까요? 네, 여기 두 번째 보면 좀 난리가 났죠? 7.4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등급 현재까지 이렇게 등급컷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좀 국어 과목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진짜 시험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학 연기 작품이나 이론도 물어보고요. 시험 범위도 방대해져서 지문이 기본 40개 이상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문이 40개인데 문제가 그럼 40개야? 그러진 않겠죠? 지문 두 개를 비교하거나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 여기서 주장하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막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질문이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영어입니다. 영어는 1학년, 2학년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이 비슷한데요. 이 오른쪽에다가 제가 표시해놓은 이 자료가 그 영어 실제 1학년의 시험 범위를 가정통신문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교과서 범위예요. 오른쪽이 추가자료 범위입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보셔도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은 교과서 자료, 오른쪽은 심화 자료들입니다. 심화 자료가 되게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문제를 시험화 자료 위주로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요. 교과서에서 많이 내요. 교과서에서 배운 질문들을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비중은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심화 자료가 한 칼럼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지문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여기 써져 있는 것들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1번부터 10번, 41번부터 47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지문을 몇 개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좀 문제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일부 추가 지문은 난이도가 높게 나옵니다. 대신 심화자료도 좀 어렵게 낸다는 얘기죠. 이 대비 전략은 아무래도 또 지문과 친해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진짜 죽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법, 시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갑자기 말을 읽다 보면 갑자기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하고 친해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추가 지문은 모의고사 같은 형태의 질문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모의고사 같은 질문 형태를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 문맥에서 시작해서 어휘 영작 첨삭. 이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영어 공부법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시작해야 돼요. 영어는 항상 단어부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단어 1000개 외운다? 안 돼요. 전체 문장, 그러니까 문단을 다 읽어서 해석을 해보고 이게 무슨 얘기구나를 읽고 그 다음 문장으로 세세하게 들어간 다음 그 다음 단어로 들어가야 공부가 확실히 되죠. 그래서 이런 공부 과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영어 등급컷인데요. 좀 특징적으로 100점이었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95점. 그렇게 여유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여유가 그렇게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표준 편차를 계산해봤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건 이 점수 안에 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1등급의 5등급제에서는 1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학이죠. 저희가 수학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이에요. 수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1학년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학년 거. 1학년은 시험 범위 안에서 2개 단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개 단원이 이렇게 시험 범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5개 단원은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첫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을 이렇게 합쳐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중교재에서 내는 문제보다 본인이 직접 내시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신 분석을 하고 있고 뒤에서 있다가 내신 분석한 거 보여드리겠지만 내신 분석을 할 때마다 자체 제작 문제가 넘쳐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교재에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분석은 다 있어요. 왜냐면 세하고가 지금 1년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분석할 때마다 열이 나가지고 단원별로 이렇게 종합한 문제를 억지로 다 짜내서 만들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범위 안에서 2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요. 자체 제작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유형인데 변형이 많아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문제랑 글귀 시작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누구누구의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사실 바로 근계관이야 근거계수에 관계 쓰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편인데 그거에 나왔는데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유형 어디서 시중에서 많이 봤고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작인데 뒤에 갑자기 길이 바뀐다는 거죠. 길이 바뀌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따가 대비 전략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 문항수는 줄었지만 난이도는 상승했다. 23년도까지만 해도요. 중간고사 문제가 21문제 있어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때 24년 중간고사 때 18문제로 줄었습니다. 이게 장점일까요? 문제가 줄어든 게? 아니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없앴어요. 쉬운 문제를 없앴어요. 이게 어이가 없는데 쉬운 문제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그 쉬운 문제를 다 없애고 오히려 난이도를 높여서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24년도에.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못 풀고 나왔다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다 안 풀어져요. 그 정도로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없습니다. 세월학원은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내는 거 보면 90%가 부교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정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교재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낸다라는 게 있었는데 세월학원은 없습니다. 근데 프린트는 줘요. 프린트는 주는데 그 프린트 문제를 보면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주고 그냥 이거랑 비슷하게 낼 거야. 12문제 정도 주고 주고 나서 그 안에서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다 뒤들어요. 다 합쳐요. 그럼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걸로 짬뽕이 돼서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애들이 본 적 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 분석하는 걸 대비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심화 내용의 정수론과 기하 내용을 좀 많이 혼합을 해주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수론, 기하, 이건 이제 수학과 쪽 생각하신 적 없으신 분들은 정수론이라는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소수 같은 거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이에요. 전공 과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소수라는 게 그런 거죠. 19 같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경우. 제가 지금 19를 예시로 들은 이유가 뭐냐면요. 23년도, 24년도 둘 다 19의 제곱인 361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 변형을 할 때 19라는 거에 제곱이다라는 걸 소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그 19를 나눠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자꾸 시간 오래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수를 가져올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기출문제 분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이들이 분석하면요 절대 갈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미 분석 중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유형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맞는 대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기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글귀 읽고 뭐라고 시작해야 되겠구나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길이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대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 거지 이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들은 적 있는 내용이면 틀립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연습시켜야죠. 이거 무조건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연습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시간을 절약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신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세화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수학시험이 맨 마지막 서술형 문제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이 무조건 어렵습니다. 2번이 무조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단답형 문제 중에 마지막 3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미 이건 다 대책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렇다면 뒤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까요? 당연히 앞에 것부터 먼저 딱 끝내고 단답형 3개 잠깐 치워놓고 서술형 뒤로 넘어가서 1번 풀고 그 다음 단답형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서술형에서 부분점수 찾을 수 있게 기본적 내용도 짜자작 적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계산 시간을 가장 빠르게 절약할 수 있는 건 스킬입니다. 수학에서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거다, 대수적으로 해석할 거다 선택을 딱 순식간에 해내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풀어서 빠르게 끝내겠다가 결론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EBS 올림포스 관원도가 23년도, 24년도 둘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때는 실제로 24년도에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대신에 풀이 과정을 쭉 나열을 해서 그 중에 빈칸 뚫려 있는 문제로 냈어요. 제가 책자에다가도 적어놨는데 그 풀이 과정을 본인이 쓴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 방식으로 풀이 과정을 쭉 쓴 다음에 거기 빈칸을 만들어서 내가 풀겠다 하는 방향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메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근데 그 전 23년도에도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자체제한 구조를 섞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히 똑같이 냈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풀이만 다르게 해서 낸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편집표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대수 미적 같이 들어야 되고 1학기 때, 그 다음에 미적 투 확통 경제 수학 중에 2과목 선택해서 2학기 때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수학 과목이 2학년에 몰려있죠. 좀 이때 선택을 갖다가 쫙쫙쫙 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들을 때 당연히 적절한 선행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 이 1학년 때 아이들 이제 요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선행이 됐지만 저희 이제 11월부터 런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12월까지 그 수학에 대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심화, 극심화까지 다 해서 공수원, 공수투까지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보고 나서 3월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학교별 반 편성되거나 하기 전까지 저희는 선행을 필요한 것까지 1학년도 다 마무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럼 1학년 때 좀 사실 여유가 생기겠죠? 그때 동안은 또 2학년 선행을 미리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놓으면 적절한 선행 덕분에 요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고2 때부터는 수능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전국 모의고사를 기출 변형해서 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도 기출 문제들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에서 최다 빈출 유형을 많이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라고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변형한 문제예요. 많이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사실 찾을 때 유사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풀이가 똑같아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도 그걸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상 그러니까 진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신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비 전략은 모의고사 기출은 당연히 풀어야 되겠고요. 유사 문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유사 문제는 학원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중 교재를 변형한 문제들도 마찬가지 풀이를 해보고 연구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는 본인이 숫자를 바꿔보거나 객관식 지표를 바꿔보거나 하는 형태로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등급컷 보실게요. 86점입니다. 그리고 5등급으로 변해도 82점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많이 그러니까 등급 컷이 많이 낮아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거 보실 때 이제 86점이 1등급이니까 수학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요 정도 안에 들어갈 거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평균 1등급을 받아서 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지금 수행평가는 만점 받았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깎이고 뭐 해서 하면 등급 컷이 더 떨어집니다. 60점이 60점. 1등 컷이 60, 70이에요. 현재는. 그럼 5등급으로 바뀌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등급 컷이 50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절대평가가 아니고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쎄하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1등 컷이 80점이라는데 우리 얘가 막 40점을 받았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수행평가 때문에. 수행평가 만점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등급을 채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학은 당연히 내신 난이도가 이 서초구 안에서 가장 최상으로 유명해요. 세화고등학교는. 그리고 세화여고도 수학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럼 수학의 변별 기능이 더 강화됐겠죠. 왜냐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수학이 어렵다고 유명하기도 하고, 아까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편집부에서 색칠을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수능 과목이니까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 다 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수, 미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변별이 올라가는데 다른 과목이 떨어져 버려서 변별이 올라갔는데 세하고는 수학을 강조까지 하니까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수학에 대해서 중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리입니다. 네? 갑자기 편안한 얘기가 나왔어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 동아리가? 동아리 내가 노는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자, 이제 더 이상 동아리는 노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동아리 노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왜 그러냐면 동아리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편집 보셨을까요? 14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다시 그 아까 흰색 요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편집도 보여드렸죠? 아까 진로키스톤, 진로캡스톤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잠깐만 보시겠어요? 뭐가 적혀있죠? 동아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1점 대시되어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 다 있습니다. 그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다 빠짐없이 동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학년 1학기부터 본인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했는가를 세특에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본인 진로에 맞게 고민을 했냐가 들어가고, 또 하나 여기 이제 4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학기마다 1학점씩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세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진로, 전공에 맞추려면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세특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소설 읽기, 뭐 과학탐구, 이거 예시를 든 건데 문제탐구 이런 동아리들은 문제를 푸는 동아리인가?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는 동아리인가? 그러면 얘가 수능을 보는 거, 내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줄 수 있는 동아리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아리가 뭐 하는 동아리인데 그걸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가서 저 밴드부 들어가라고요? 하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데?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흥미 유발자세 뭐 1학년 때 잠깐 뭐 그렇게 재미로 해봤다. 아직 진로 선택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짜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할 사항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동아리도. 여기 제가 동아리 33개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16개가 더 있어요. 동아리에 더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안에서 그냥 대표적인 것들 제목으로만 좀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동아리 중에 몇 가지만 좀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블루 아나토미라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이게 동아리를 조사를 할 때 실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세아고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아리 어디가 제일 잘 나가냐? 자기 동아리를 바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아리를 추천했길래 아이씨, 그 네가 다니는 동아리에서 그러는 거잖아. 라는데 검색하니까 진짜 1등 동아리예요. 진짜 1등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정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봐요. 블루 아나토미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레이 아나토미. 그거 뭐 배경 겁니다. 네, 이래 생각하고 1등 동아리고요. 두 번째, 해부 실습 및 생물 관련입니다. 이거 어떤 계열인지 혹시 감이 보시나요? 네, 바이오, 메디컬 계열입니다. 세 번째, 골격조, 눈조, 치아조, 비교해부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이걸 다 구분해서 조를 나눠서 한답니다. 안에서 실험을 할 때. 이걸로 조사를 한다고요. 세 번째, 다년간 세화예술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이 수상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소서나 이런 데서 쓰는데 좋겠다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제 바뀌었어요. 자소서에다가 세화예술제 쓰는 순간 빵점이에요. 어디 있는지 드러나는 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있다라는 건 본인이 겪어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을 세화예술제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력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경험상으로 면접 가서 얘기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배와의 교류는 없을까? 아직 안 읽어드렸는데 선배하고 교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얘가 제가 물어본 애가 강조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내 신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줬대요. 어떻게 됐대? 근데 그거 그대로 따랐더니 종교권이 들더랍니다. 사실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에서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원에 걔가 지금 거의 한 12시간을 살아요. 진짜 한번 와가지고 여기 계속 있어요. 오면서 오며 가며 선생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수학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막 물어보고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에 막 정교회장 선거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다니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서 선배들하고 내신 관리를 교류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경험도 꽤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아리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혜택들이 쏙쏙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애들 보고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 그다음에 좋은 관리가 좀 더해진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메디컬 지망 학생이라면 블루 아나토미 좀 필수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실험 연구관이라는 반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대표적으로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걸 넣은 이유는요, 이 화학실 사용 때문에 넣었어요. 사실 큰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지원도 제일 많이 받고요. 최우수상도 많이 받고 되게 좋은데요. 세아고의 사실상 동아리에서 요 정도 안 되면 영어 못 내미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뒤로 많이 빠지는 동아리들이 많고 인원수가 잘 편제가 안 됩니다.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아고에서 대표 화학 실험을 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넣었냐? 화학실을 사용한다. 어머님들께서 혹시나 세아고등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동아리들 갖다 지금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이 동아리를 강조했을 때 어머님께서 드신 생각이 우리 아이는 그럼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진로는 아마 이거일 텐데 라고 머릿속에 싹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럼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나중에 고민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학교에 시설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가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돼요. 그 시설 이용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을 하고 싶은데 화학실 사용할 인가가 안 나요. 학교에서 애들이 쓰다 보면 뭐 물구점선 이런 거 있고 하니까 안 돼. 과학실 너희들 절대 못 써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하나 붙어서 화학실을 사용할 수 있게 인가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도 사실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는 특화돼서 이런 것들도 혜택을 받네 라는 이런 사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나온 얘기입니다. 또 세아예술제요. 그럼 세아예술제가 뭔지도 알아보고 지나가죠. 세아예술제는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아고에서 아이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건데 가끔 지나가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준비한 결과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험이 풍부하겠죠. 본인들이 이걸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조금 야박할 수 있는데 필요 경비에 따라서 예산을 발표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을 잘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실험 같은 것들 할 때 좀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화학실험 연구관이 가장 이제 최고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런 기획을 해보는 건 결국 나중에 그 자소서 아니면 면접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노는 활동이 아니다. 아이들 친목 활동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아리 다음에 고려할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총정리예요. 총정리인데 다 얘기하겠다? 너무 졸려요. 그래서 보세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기타로 적어놓은 부분만 한번 읽고 지나갈 건데요. 멘탈 관리, 체력에서는 의지 키워주셔야 되겠고요. 수업 참여 태도 계속 올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인지적 학습, 증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여기서 수업 태도는 왜 넣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갈아 넣는다 그랬잖아요. 예민하실걸요? 그죠? 근데 거기서 되고 태도가 막 자고 그다음 뭐 맨날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보면 딴 데 보고 이런 태도가 보이면 채택 잘 써주고 싶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학점 받으려고 잘 보였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봐야 되겠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좀 길게 썼는데요. 이게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 고교학점 들어오면서 신경 써야 될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신경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저희 학원은 다 분석을 했으니까 적었겠죠? 이미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자랑이에요 사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저희가 아이들이 돼서 수능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좀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 편집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자랑을 하면서 해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빨간색 과목으로 14페이지. 아까 14페이지. 거기 보시면서 이 편집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 14페이지에 있는 편집표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빨간색 과목은 못 들었던 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음영은 수능 대비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표시, 그러니까 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별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평가 과목들이고요. 하늘색 과목은 수능 과목입니다. 이거 아까 오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요. 노란색 음영은 무슨 내신 대비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오타를 잘못 적었는데 수능 대비입니다. 수능 대비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요 사실 알고 수강 신청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넣어보죠. 자, 계열이 바이오메디컬 계열 관련해서 수강 신청을 아직 찍지 마세요. 안 보이세요? 아직 찍으시면 안 돼요? 다 보였습니다. 1학년 때, 그리고 사실 여기 좀 있거든요. 표에 책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필수 과목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없어요. 1학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라는 거, 들으면 되겠네. 입니다. 근데 그럼 들으라는 거 그냥 듣고만 있냐? 그게 아니라 여기 수능 대비 과목이 아까 파란 부분 그래도 많이 몰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잘 들어놓고 4학점짜리인 만큼 수강 기간이 깁니다. 시간이 길어요. 배치된 시간이 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잘 들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해보면 나중에 수능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학년 개설 과목 선생님이 혹시나 겹친다. 그러면 잘 보존해야 되겠죠.
인생을 하다 좀 보여서 저 이 과목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라는 걸 좀 보여줄만 하겠죠. 이게 왜냐면 그 자사고에서 이번에 고급 수학, 고급 대수 이런 것들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고급 대수만 하시는 선생님이 아닐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뭐 하나 같이 맞추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과목에 대해서 잘 참여해라. 아까 진로 키스톤, 진로 캡스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세화고가. 그럼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밑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과목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잘 쓰고 참여해야겠습니다. 진로 과목 1학기부터 바로 열리니까요. 세특기 과목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진로 관련, 전공 관련으로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수능이 조금 대비가 되는 게 지금 벌써부터 걱정돼. 또는 내신이 걱정되라고 한다면 아까 있었던 그 문제연구 이런 동아리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가 필요하다. 네, 이유, 어필할 이유가 필요해요. 다음 이제 2학년입니다. 이제 찍으셔도 돼요. 1학년 2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과에 대한 바이오 메디컬 기억입니다. 이거는 찍으셔도 되긴 한데요. 사실 이따가 제가 더 강조할 수강 신청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요 모든 학원,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조차도 할 수 있는 수강 신청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수강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을 가고 싶어. 그럼 이 정도 선택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미적분 대수를 선택을 합니다. 2학년 첫 번째 요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네모칸이 쳐져 있고 옆에 보시면 택 5라고 적혀 있어요. 택 5. 그러니까 이 안에 네모칸 중에서 5개를 골라라거든요. 근데 세화고등학교 편집부 밑에 만약에 설명이 있었던 걸 같이 보신다면 그 세화고 설명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수학 2과목 그리고 다른 탐구 과목 3과목 선택하는 것을 우리 세화고에선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2개, 그 다음에 과학 3개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물리를 집어넣은 이유는요, 뭐 내신 따기 쉬운 건 지구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즘 최근 입시에서 물리에 대한 그 적응 비율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 바이오 계열에서. 그래서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요, 이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서 미적분 2 합통을 듣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물과 관련된 2과목을 듣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당연히 바이오 메디컬이니까 이렇게는 해야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3학년 편제입니다, 3학년 편제. 자, 일단 1학, 2학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학과 2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1학과 2학을 한번 같이 짜봤어요. 1학은 뭐냐면요, 아이 상황이 정시의 비중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2학은 좀 수시의 비중을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의 비중을 준다 이 얘기는요. 수시가 준비가 확실하고 내신 잘 돼 있으니까 정시 최저나 이런 것들만 맞추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수강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수시의 비중을 두겠다는 건 수능은 하면 돼. 난 잘 나와. 모의고사 맨날 잘 나오더라고. 라고 한다면 그때 수시에서 내 어필을 조금 더 해보고 싶어. 내가 무슨 진로를 선택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라는 형태의 선택 형식입니다. 그럼 왼쪽 1항을 보시면요. 뭐 문학과 형사, 수학과제 탐구 이런 걸 넣어놨는데 아니, 문학과 형사 혹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노란색 과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란색 과목? 수능 대비가. 수능 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면 들어야겠죠.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1학기고요. 여기 2학기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영상, 독서 토론 글쓰기 아까 문학, 비문학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별표 쳐져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별표 쳐져 있는 거. 이게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을 위주로 배치를 해놔서 어떻게 선택해도 절대평가 과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때 내신 관리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절대평가니까요. 그래서 이때 1학기, 2학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의 비중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급대수, 수도과제 탐구 같이 수학에 관해서 조금 강점을 두고 있고 우리 세화고등학교라면 고급대수, 수학 잘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어필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키스도 들어가 있어. 고급대수 들어가 있어. 세화고, 수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조를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세화고등학교에서 밑에 편집부에다가 적어놨었던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란색 유형 과목을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수능 3학년 때 대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발 끝까지 들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바이오 메디컬 다음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란색 유형입니다. 네, 넘어가면 공학계열입니다. 공학계열은 1학년은 똑같습니다. 2학년도 똑같지 않나요? 지금 안 찍으셔도 돼요. 똑같아요. 바이오랑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이거. 왜냐면 이공계잖아요, 이공계.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수강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수강 신청에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과목 위주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수강 신청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편제표를 줬을 때 아이한테 한번 수강 신청을 시켜보세요. 그랬을 때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 윤리가 좋아. 그래서 윤리 선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3학년으로 넘어가보죠. 3학년도 비슷합니다. 3학년도 비슷해요. 근데 3학년 거는 책자에 제가 공학 계열에서 이걸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16페이지 수정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표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좀 짜봤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거 보시고 나중에 이거 편집표 QR로 다 찍으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 복사를 하시든 아니면 프린트를 하시든 해서 아이한테 한번 줘보세요. 아이 보고 너 1학년일 때는 이거 필수 과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2학년 때는 이거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너 뭐 선택하고 싶어 하면 사실 어머님들한테 또는 아버님들한테 전공 이야기하지 않던 아이들도 생각보다 전공을 이쪽으로 하고 싶어 하나 보네? 라는 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사항은 다를 거예요. 어머님들이 물어보셔도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 그냥 회사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선택하라 그러면 과목은 이공계열로 선택을 하거나 과목은 인문계열로 선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척도로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그럼 한번 짜봐 라고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책자에다 넣어놓은 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통 짜던데 학원에서 하고 보여주시면 좀 비교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경 계열입니다. 경영 경제 쪽 계열입니다. 그래서 경영과 경제로 나눠놨는데요. 여기 뭐 이제 미적분 1, 미적분 2 둘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추천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경영 쪽에서는 경제, 세계사, 미적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경제 쪽에서는 경제, 기하, 확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대수 보이시나요? 왜 여기가 빨간색이죠? 아까 못 들으면 뒤에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못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들어야겠죠? 4학점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전략을 좀 써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상경계열의 3학년입니다. 상경계열 3학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법과 사회, 정치, 경제를 강조하고 얘는 경제 쪽은 수학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래서 미적분이나 고급 미적분 같은 것들도 들을 수 있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제 사진 많이 찍으셨잖아요. 이따가 좀 제가 저한테 배신감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럼 저걸 왜 찍었어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아이들하고 비교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사실 상고등학교에 그 이공과 인문으로 나눈다면 그 비중이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9대1입니다. 이공이 9대1. 인문이 1위예요. 사실 그래서 인문은 적어요. 그리고 현재 한 거 보면 그 안에서도 사실상 인문 계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선택을 할 때 너네들이 선택할 수 있게는 다 만들어 놓을 게 정도예요. 사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세하고는 수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문 계열 해놓고 세하고 수학이 어렵다 딱 대입하는 순간 애들이 이거 안 봐요. 무조건 안 봐요. 애들이 도리도리합니다. 그러니까 세하고? 내가 미쳤어? 거기 수학 엄청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인문계열 쪽은 확실히 좀 힘들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렸냐? 1년 반을 하면서 인문계열을 아예 버렸을까요? 다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짜여지더라고요. 첫 번째 미적분 1 듣고 밑에 인문계열로 채웁니다. 그리고 확통 듣고요. 대수 아까 1학년 때 못 들었으니까 이때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문계열로 채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문계열 위주로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3학년도 마찬가지 인문계열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절대평가들도 마찬가지 인문계열 위주로 잡혀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문계열 3학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제가 아까 앞에서 이 부분 좀 생각보다 강조를 했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되어서 같이 짜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대감을 막 증폭을 시켰는데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는 기본이라며. 근데 그 정도만 보여주고 끝낼 거야? 여기까지 기껏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일단 그 전에. 세화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려면 어떤 학생들이 어울릴까요? 이 정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면학 분위기에 따라서 의지를 더 키울 수 있는 학생들. 진짜 면학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설명회 때 가서 봤는데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로 쉬는 시간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뭐 때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둘러싸여가지고 질문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끝나자마자 와다다다 달려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인 거야. 그만큼 의지가 있으신 선생님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래퍼 형성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원 문제들도 심지어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가서 질문을 해버리는 아이들이 많대요. 물론 저희 학원은 그러지 않는데 맞아요. 여기 와서 질문을 해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서 하는데 이제 직접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래퍼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3년 동안 열심히 세하고만 다니면 사실상 아까 그 입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끈기 가지고 꼭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행 과정을 마친 상태다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미 보완이 됩니다. 이번에 11월부터 12월 그리고 또 1월, 2월까지 해서요. 선행학과 마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극심학까지도 다 마무리를 해서 올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수학 조금 몰려있는 부분 1학년 때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스무스 진행할 수 있게 저희는 짜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직접 세밀한 관리는 힘들지만 학원, 학교에서 시키면 그건 잘할 수 있다. 센터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따를 수 있다면 그걸로 오케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라면 세아고등학교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아쉬웠던 부분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중요해요, 어머님들. 여기가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복습입니다. 복습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PPT가 다시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보셨던 PPT. 그러니까 세아고등학교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인 특징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갔었죠. 뭐 생일이 같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거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교복이 이쁘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집중한 건 저 부분입니다. 한 반에 평균 29.6명. 그리고 이 다음 PPT가 뭐였죠? 동그라미 2개 보여드리고 경쟁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100건 주셨어요. 그러면 세아고등학교 아까 진짜 잘 짰어요. 처리 정말 잘 짰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30명 넘어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그걸 다 체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가 모두 다 관리가 잘 될까요? 좀 의문이 생기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뭘까요? 색깔이 알록달록하네요. 현재 전교권에 있다는 그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직접 짜준 거예요. 직접 짜준 거예요. 요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보고 이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 되게 특화된 것처럼 보이죠? 이거 시간표 되게 많아요, 저희. 이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모든 아이들 다 이렇게 짜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간표를 짜는 이유가 뭐냐? 왼쪽 아이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보라색이 국어예요. 이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노란색이 영어예요. 요 파란색이 수학입니다. 이 초록색이 과학이에요. 왜 과목 이름이 적혀있을까? 과목에 따라서 정리하라고? 이 시간표는 당연히 맨날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이 정도 사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그만한 빈칸 조금 남았다고 거기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혹시 시간표 맨 밑에 숫자 보이실까요? 여기에 맨 밑에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18.5, 14, 37.5, 19.5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그 과목에 대해서 듣고 있는 시간수예요. 와, 수학 많이 듣네요. 그죠? 수학 몇 시간이라고요? 수학이 37.5입니다. 37.5. 왜 수학을 많이 들을까요? 저희가 수학학원이니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선행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시간도 짤 때 물론 이렇게 이쁘게 짤 수 있겠죠.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뭐 사실 그림 그려서 보여서 그림 뭔지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관리할 때 이런 관리 시간표를 짠다고 쳐요. 근데 본인들이 관리한 시간표 딱 난 이때 저거 해야지 시간 순서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적습니다. 근데 의식의 흐름대로 다 적은 다음에 나중에 보면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나중에는 또 조정을 하면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밸런스가 맞는 것도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갖다 많이 편제해서 밸런스가 높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밸런스가 일정해요. 근데 본인이 국어가 떨어져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선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편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특징에 맞춰서 시간표를 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표 많다고요. 똑같은 시간표가 아니라 다 달라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누구는 보라색이 많고 누구는 노란색이 많습니다. 다 다르겠죠? 학생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걸 올케어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올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말 그대로 모두 케어하겠다. 세학원랑 비슷하죠?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겠다. 굉장히 맥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세학원랑.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렇죠? 입결. 중요하게 보셨었죠? 그럼 입결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저희가 아까 이 슬라이드 보기도 했었고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대부분이 재수생이고 그리고 이거의 반절 정도가 합격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합격생인가요? 재학생 합격생. 그러니까 현재 3학년에서 졸업하자마자 붙는 아이들이 이거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겠죠. 재수까지 생각하실 건가요? 이번에 고교학점제 중요하신 게 뭐냐면요. 하필 우리 애부터 왜 시작을 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왜 그러냐면 시행착오를 겪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처음 할 때부터 잘 해내서 오히려 남들 떨어지는 동안 혜택 얻고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자 이거예요. 세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에서 똑같이 했던 표현을 제가 지금 똑같이 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 말고 그 혜택을 가져가게 만들자. 그러니까 한 방에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N수까지 생각해? 고교학점제 하필 걸려가지고 재수해야 돼? 아니에요. 처음부터 혜택 얻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게 저희가 1년 계획입니다. 이거 학생 거 아니에요. 이게 세아고등학교 일정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게 지금 책자 46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랑 양식이 좀 달라요. 보시기 편하게 책자에는 조금 이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 학원의 세아고등학교 일정에 맞춘 똑같은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줄들은 다 학교 일정이고요. 밑에 줄들이 다 저희 학원 일정이고요. 여기 밑에 줄들이 저희 학원 일정이고요. 위에가 학교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일정에 맞춰서 저희 학원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책자 46페이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사실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부분 여기가 수행평가 기간이라고 좀 있습니다. 이게 학교 거예요. 학교 거 밑줄입니다. 밑에 왼쪽에 여기는 수행평가 대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어머님들 제가 내신 대비, 그러니까 내신 등급급 보여드릴 때 수행평가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행평가 대비도 그 기간에 맞춰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수행평가 기간이 되면요, 세아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중등학생들이나 지금 제가 중3 내신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갈 때 아이들이 수행평가 관리를요 생각보다 잘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서일중이었죠. 서일중 3학년 그 수행평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 무리수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만들기. 그러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마인드맵을 완성해라. 무리수에 대한 마인드맵. 근데 무리수 써놓고 그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본인들이 딱 그 30분 시간 줬을 때 딱 들어가보면요 꼬여요. 왜 꼬일까요? 다 알아요. 무리수 다 아는데 왜 꼬이냐면 무리수에 대해서 실수라는 성질을 배웠고 그 실수 성질 때문에 제곱수에서 어떻게 나가는 성질을 배웠어 막 이렇게 하고 쓰고 딱 이렇게 써요. 그래서 썼을 때 무리수를 계산하다 보면은 크기 비교가 들어가. 근데 그건 실수 단원에서 나와서 저기 실수 있었는데 여기서 꼬여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해봤을까요? 직접 들어가는 순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직접 딱 수행평가장 들어가는 순간에 나 다 아는데 이거 여기다 썼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고민들을 안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중3에서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더 심하죠. 본인이 아무리 잘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 그때 처음 겪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수행평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선배들이 겪었었던 걸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한번 직접 대비해보자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행평가 대비도 들어가고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이 위에 이거 혹시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는 적절한 준비를 해야겠죠. 클매만 믿어. 그러니까 저 클라이맥스만 믿으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세화고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 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예비고일 개강하고 자소서 준비한다고 써져 있고 면접 준비한다고 돼 있고 1차 원서 접수, 2차 원서 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입니다. 이게 뭘까요? 세화고등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1차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자소서를 내야 돼요. 그 자소서 준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2차 원서 접수가 들어가죠? 그럼 2차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뭘 할까요? 면접 봅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도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지금 몇 명을 보내는지 몰라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목표로 하면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들 다 했었고요. 자료 입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 가지고 도와주는데 대단한 쪽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교학점 제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케어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올케어 시스템이 있고 올케어 플러스가 있는데 올케어 플러스는 수강 신청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1년을 딱 계획을 잡으면 3학년까지 딱 했을 때 알차게 딱 끝내고 바로 대학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원해서 넣은 겁니다. 다음은 아까 수학입니다. 수학. 이게 이 PPT가 앞에 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 과목에서 내신 분석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 계산 시간을 절약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절약할 거냐. 그리고 또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강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조금 강조를 드렸으니까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리 챙겨줘도 수학은 세하고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은 뭘까? 바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분석지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던 이번에 세화고등학교 분석지입니다. 24년도 거에 대한 분석이에요. 24년도 거. 분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림포스 고난도 똑같이 연계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문제가 나왔었던 것들은 하나 있네요. 하나. 네, 저기. 여기 올림포스 고난도. 그래서 23년도에도 올림포스 고난도가 나왔고요. 24년도에 이렇게 나왔고요. 23년도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내신 분석을 하는 건데, 빈칸이 있다. 얘네들 이게 저희 학원 교재거든요. 이게 학교 출처. 그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출처. 여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나왔었던 유사 문제예요. 이걸 분석해놓은 건 책자에 나왔습니다. 책자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꽉꽉 찍어져 있죠. 여기 학원에 있는 교재에서 다 나오나 보구나. 여기 빈칸이 됩니까? 그럼 안 나왔겠네. 여기 뭐 문제 하나가 학교에서 학원 교재에 안 나온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문제 오류예요. 오류가 있는 문제를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학교 시험 문제를 베껴왔다는 얘기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류가 있는 문제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맥스가 분석을 다 해줄 테니 저희들은 전략만 잘 따라오면 된다 라는 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아까 국어 영어 분석했었죠? 국어 영어 분석했었던 이 PPT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거. 그래서 국어 영어는 니네들 안 하잖아. 언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봐줍니다. 주변에 이미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다 돼 있어요. 이 서초권에서 뭐 저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미 원장님께서 대치 쪽에서도 고등부 다 런칭해서 몇 년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 서초권 안에서 국어, 영어 학원들이 다 어느 학원들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체크리스트는 아닌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 아이들이 딱딱 하나씩 고르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입력을 하면 넌 어느 학원이 어울리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원 중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주변에서 뭐 한울 국어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국어학원이나 뭐 영어학원 같은 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씩 이제 어떤 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는 그 특징이 이게 맞다라고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동아리 학과 보셨던 겁니다. 이거는 강조를 이미 해드렸어요. 뭘 강조를 해드렸냐면 여기 학기마다 1학점이 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노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도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 라는 강조점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PPT에서 강조점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편집입니다. 자랑 실컷 했고 제일 길게 시간 정하고 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수강 신청 아쉬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의미가 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편집표에 대한 설명은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세하고 설명회에서도 이미 다 저건 설명을 해줘버렸어요. 저희가 분석했던 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세하고에서 설명해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다 아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뭘 더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럼 그 응용은 각각의 계열에 맞는 학생들이 올리면 그 해당 과목에서 등급을 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바이오 계열 아까 보셨죠? 공학 계열 보셨죠? 공통이죠? 바이오 계열이 당연히 등급이 높아요. 걔네들이 그때 다 몰렸어요. 그럼 공학 계열을 피해를 봅니다. 근데 걔네들 다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 전략을 생각해 봐야죠. 아까 대수, 미적투, 기하 수강 일자를 바꿀 수 있었죠. 그게 전략이죠. 바이오가 1학년 때 다 들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1학년 때 수학 2개를 다 듣고 2학년 때 수학 2개 듣고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걔네들은. 공학은 어떨까요? 대수를 뒤로 밀어버리면 되죠. 걔네들은 안 붙으면 되죠. 그러니까 330명 편제, 예를 들어 400명이라 칩시다. 근데 그 400명 중에서 1등급은 10% 40명이 나와요. 근데 그 40명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대수가 두 갈래로 나뉘면 200명, 200명이에요. 2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각 학기별로. 이걸 전략으로 짜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빨간색 워닝, 덴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애들 원래 가던 대로 따라가야지. 언제까지요? 따라가던 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그런 수강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수 시기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강 신청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6월에서 7월입니다. 그리고 2차 9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생각 드신 거 있었나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애들 수강 신청해야 돼요. 이거 그럼 미리 봐주는 사람 있어야 돼요. 이 수강 신청 애들 자기가 뭐 저장해놨었는지도 기억 못해요. 아까 어머님들께 그거 가져가서 한번 봐달라고 했죠. 그거 본 거 기억할까요?
안 해요.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학원은 당연히 이런 강조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강조를 드리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아까 그래서 수강 신청한 다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공학 계열에서 아까 1, 2학년 보여드렸죠, 그죠? 1학년은 어쩔 수 없어요.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2학년은 바꾸셔야죠. 2학년은 바꾸셔야죠. 2학년은 이렇게 가셔야죠. 자, 여러분 과학 충전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과학 충전반? 반포고 같은 학교가 그거 운영하죠? 그 과학 충전반을 운영하는 걸 살렸습니다. 세하고는 과학 충전반이 아니에요. 근데 과학 충전반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하고가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 2학년 편집 끝에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택 5가 있었어요. 여기 택 5. 이 안에 근데 잘 보시면 과학 4개, 미적 하나, 대수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권장할 때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학 2개, 과탐 3개, 수학 2개, 뭐 윤리, 뭐 여기 인문생 이렇게 하라고 권장돼 있어요. 근데 과학 충전반을 살리면 이거 4개 지금 듣고 미적 듣고 대수 뒤에 들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계열이랑 일단 구분도 되겠다. 물론 근데 당연하게 이거 할 때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아니죠. 이것도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 대수를 뒤에 듣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뒤에 대수에 다 몰려요. 그럼 빨리 바꿔야죠. 지금 빨리 과학 선택해야 되겠다. 나 이거 4개 다 들으면 안 되겠다. 이 중에서 3개만 선택하고 대수 미리 들어야겠다. 이렇게 바꿔야지. 그러니까 세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걸 저희가 하겠다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아니 과학을 4개를 선택하는 게 좀 너무 무식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스토리텔링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교 입시에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자, 4개의 과학을 다 들었습니다. 왜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학이잖아요 지금.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들었어야죠. 들어보니까 저는 지구과학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네요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술 괜찮죠? 본인 진로에 딱 맞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동아리가 변경되는 것까지 보이면 어떨까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동아리가 변경되는 모습까지 보이면 어떨까요? 확실하죠? 이거 스토리 완성됐죠? 이 아이가 공학 계열을 확실히 끝나오구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수, 이거 지금 원래 빨간색 과목인데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가 안 보여요. 빨간색으로 하면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죠. 이런 거 가능하셔야 됩니다. 다음, 바이오 메디컬 계열도 아쉬웠을 겁니다. 1, 2학년. 2학년 바꿀 수 있어야겠죠. 2학년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자극적이진 않아요.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안입니다. 물리 이수가 요즘 추천되고 있어요. 바이오 메디컬에서. 근데 지금 요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나이들은 언제 가죠? 28년에 갑니다. 그럼 그때 트렌드 읽어야겠죠? 지금은 현재 윤리를 갖다가 조금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문 계열을 선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수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한번 넣어봤어요. 윤리요. 물리를 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이 28년도 되면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때요. 의대 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때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근데 그때 가서 변화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런 안을 짜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발상을 계속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이게 계열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 계열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정시비 중 수시비, 이거 죄송합니다. 공학 계열입니다. 이게 공학 계열인데 요때 1한 2한도 3학년 거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엎을 거냐? 이렇게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건 뭘까요? 3안과 4안이 만들어졌네요. 3안은 내신 상태가 위험한 학생에 대한 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목표 대학에 대한 필수 과목이 정해졌을 때에 대한 안입니다. 자, 이거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해왔어. 원래 알려준 대로 수강 신청해왔어. 잘 듣고 있었어. 선택 과목 잘 하고 있었는데 내신이 망했어. 등급이 너무 떨어졌어. 그럼 난 지금 수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긴 해야 돼. 전체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수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신 관리가 큰일 났어. 그리고 심지어 이번 해가 난리가 났나봐. 애들 너무 잘해. 그래버리면 그때 생각이 드는 것보다 나 내신 점수 챙겨야 돼. 그래서 수시 비율 올려놔야 돼. 보이시나요, 별표? 절대평가 위주로 싹 다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신 관리가 어느 정도 거쳐진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물론 이거 좀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경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건 다 학생별로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4안입니다. 목표 대학이 필수 과목이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컴공입니다. 컴공에서 추천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처음 보시는 단어 있지 않나요? 인공지능 수학, C 언어 이런 거 있죠? 갑자기 근데 얘를 왜 색깔 바꾸고 나서 강조를 시켰을까요? 인공지능 수학은요, 여기 원래 3학년에 편집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가서 들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선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딴 거 듣다가 너무 바빠서 이거 못 들었어. 근데 우리 학교는 이거 못 들은 거 대처를 안 해줘. 빨간색 하고는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교육과정 이때 쓰라고 만든 거예요. 딴 데 가서 들어야죠. 온라인 이때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이때 들으시면 되죠.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다음 C언어. 아니 이런 단어 이런 과목이 어딨어요? 있습니다. 특목고 같은 데. 실제로 먼저 미리 하죠. 과학 컴공 관련해서 먼저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미리 들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면 얘 세워오는데 이게 뭐야? 가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겠죠. 다른 아이들과 많이 특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렇게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뭐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맥스에서 준비한 것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희 클라이맥스가 그래도 이런 거 방금 월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학원이에요.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저희 단과반 그리고 일단 기본반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읽어보시면 11, 12월이에요. 이게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1, 12월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개설되는 반이고요. 그래서 예비고1, 그 다음에 대수주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세 칸은 단과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들은 그 위에 정규반입니다. 정규반이 개설될 거예요. 근데 이 정규반들 개설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들 세 갈래로 나눠서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하고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미리 땡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하는 예비고 일반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수, 미적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과목들은 사실상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중등 거 사실 잘 안 돼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클라이맥스 들어오고 싶은데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지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비 고1 과정도 결국에는 그 앞에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중3 거, 중2 게 잘 안 된다. 아직도 헷갈린다. 경시문제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그런다면 그때 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과 선생님들은 많거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1, 2월 프로그램이에요. 1, 2월. 그러니까 내년 1, 2월에 됩니다. 1, 2월 보시면 여기 혹시 이름들 보이실까요? 여기 세화고, 세화여고, 연합 보이실까요? 세화고랑 세화여고만 특화시켜요. 다른 학교들은 연합으로 운영할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디서요? 상관에서. 물론 다른 학교들도 많습니다. 15개 학교를 저희가 분석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세화고 입시전략 팀장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세화여고 입시전략 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5개 학교에 대해서 분석이 됩니다. 그 15개 학교는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까요? 그 학교마다 분석하는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세화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화고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저도 여기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좀 비밀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원장님 수업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고요. 그죠? 네, 좀 잘 하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옆에서 보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 다시 할 거예요. 근데 1월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수준별 반편성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정규 수업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단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특강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개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중등과정 같은 거 나 잘 안 돼요 하는 거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화학원 딱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다른 학교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선행 필요한 것들 먼저 준비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케어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케어 시스템 모든 걸 다 케어하겠다라는 시스템 안내예요. 첫 번째 학습 유형 검사입니다. ENTP, MBTI 보니 왜 수학학원에서 MBTI를 보고 있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학습 MBTI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친화적으로 만든 거예요. MBTI가 한번 쫙 유행했을 때 좀 제대로 했었던 건데 학습 MBTI에서 ENTP가 나왔죠. E라고 하는 건 외향적인 거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외향적인 걸 학습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그러니까 MBTI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분석표에는 이 선택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MBTI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MBTI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 MBTI가 나오는 겁니다. 학습 MBTI에서 E는 뭘까요? 저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말하겠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직접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한다. 아이들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이런 게 E가 되겠고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선생님한테 들었었던 거 가지고 혼자 복습하는 걸 좋아한다. 요 숙제할 때 혼자서 누구 도움 없이 일단 풀어보고 허락받는 걸 좋아한다. 검사받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게 I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P는 당연히 계획성입니다. 계획이 P인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워고 들어가시면 다 이제 남자 학생들이잖아요. 이게 제일 걱정이시겠죠? 네. 본인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알고는 있나? 그냥 계획은 짜나? 이런 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스텝 1. 올케어 시스템의 첫 번째 스텝 1이었고요. 두 번째 공부 스케줄 수입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시간표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3등급 때 시간표입니다. 3등급 때 시간표. 이 시간표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절맞게 짜드립니다. 근데 얘는 지금 3등급이다. 앞에 보세요. 취침입니다. 얘가 낸 거예요, 이거. 얘가. 그 학생이 낸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낸 거예요. 어림도 없죠. 네, 저희가 다 뒤바꿔버리네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애들 가끔 이랬어요. 태권도 막 이러면서. 아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대회 나가고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나름 이제 본인한테 의지가 되기도 하고, 뭐 콩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중요하긴 한데, 줄이잖아요, 저희는. 줄여요. 압축을 시키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흥미가 있는 거면, 시간을 적게 주든 아니면 뒤에 시간이든 니들이 해야 돼. 그게 전공이 될 정도라면 그 정도까지 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시간을 줍니다. 그때 자유시간 줄 테니까 해봐. 하고 나중에 결과도 실은지어 저희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해봤는지 수상은 해봤는지 좀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 전공을 확실히 봅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애들한테 시간표 짜주고 너 이거 지켜 하고 가면 안 되죠. 봐야죠. 잘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읽기예요, 읽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때렸다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계획했던 건 이건데 오늘 계획도가 이 정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적습니다. 본인 만족도에 따라서 퍼센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읽고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학생에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국사 과목 꾸준하게 공부해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어 과목 끝나고 12시까지 한국사 자습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빈다. 한국사 공부 페이지가 많지 않네. 너가 지금 하겠다는 건 그 페이지가 아닌데 왜 거기까지밖에 안 했지? 이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읽는 거예요. 내가요 방금 이거 한다 그랬는데 안 했다요? 이거예요. 어머님들한테 그 분석된 걸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매일매일 테스트 점수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 테스트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번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진행했던 것들 과정에 대해서도 연락을 드리고요. 그다음 수업 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 애들이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면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상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숙제 완료 같은 것들 피드백 계속 학생도 어머님들께도 드린다는 거. 옆에 보이시죠? 다음 순서. 그죠? 그러니까 다음은 주간이겠죠. 그럼 일간별로 계속 이 모았던 그 데이터들을 주간으로 딱 한 번에 만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표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반대로 들어갔어요. 총 확보 학습 시간이라고 적혀 있고요. 총 실제 학습 시간입니다. 이 빨간색이 총 실제고 이게 총 확보 말이 안 되죠. 확보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2배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확보 시간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긴 막대기가 이제 확보한 공부 시간입니다. 학업 시간. 그 중에서 실제로 학습은 요 정도 했네 라고 주관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도 마찬가지 주차별 과목 학습 시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는 몇 시간 정도 쓰고 있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습관을 지속적으로 데이터화 시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습관들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과목별로 학습 비중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진로예요, 진로. 사실 이런 게 이제 저희도 세화고 입장에서의 진로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봐준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작업입니다. 종합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계속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간별로 주간별로 봤더니 내가 학습 습관이 요즘에 그거에 갈라더라네. 영어만 자꾸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케어 시스템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올케어 시스템에 접목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저희처럼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그 의대 조금 이제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많아요. 저희가 다 데려왔습니다. 다 그런 거 모았어요. 본인들이 겪고 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분들 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세 분이 좀 메인이신 분들이거든요. 세 분이 다 고등학교 사고 출신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이 근처니까 다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데려와서 실제 세워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 하셨던 분 데려왔고요. 현재 의학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전교 5등 안에 들던 이제 분 하나 데려왔고요. 그분은 연세대 공학대로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위주로 데려온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종합을 해주면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혹시 세워고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인지 기억하실까요? 29.6명이 맞습니다. 네, 29.6명. 더 늘어날 거라고 했죠? 저희는 선생님 3명이 1명을 빼줬습니다. 선생님 3명이 1명을 빼줬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담임 선생님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 반에 인원이 정원이 10명에서 20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2명 케어가 있는다. 플래너 선생님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일 거라는 거. 그래서 학업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시간 조율을 시킵니다. 어떤 과목 더 해야 되겠다. 너 이번에 성적 나온 거 보니까 너 이거 이 과목 보고 싶을 때가 아닌데 그거 하자. 그래도 데이터에 대해서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문자 발송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올케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잘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올케어 플러스라는 부분입니다. 올케어 플러스라는 건 이제 아까 올케어 시스템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접목시킨 시스템인데요. 수강 신청 도와드리고 수행 평가 도와드리고 세우고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얘기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두 번째 올케어 플러스입니다. 올케어 플러스는 이 1년 동안 저희 계획이 다 따라간다는 거 수행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자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 입학고사를 신청하시는 기간인데요. 이 입학고사는 뭐냐면 조기개강반 그리고 학비별 대비반에 대해서 그 입학고사를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어디 올린지 아까 반 3개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반 나누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애가 떨어졌으니까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해서 맞춰서 집어넣기 위함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개강반 아까 말씀드렸던 11에서 12월 반 그리고 이때가 학교별 1월부터 진행한다는 그 반에 대한 입학고사 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일정, 그러니까 신청하는 일정이고요. 자, 그래서 다른 학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를 학교별로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전문적인 수학 전문인 열정적인 강사진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평가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신 분석이 가장 최강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개편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교학점제 들어올 때 우리가 같이 나가서 제대로 다 뒤엎자라고 하는 작정을 한 학원이라는 거. 여기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에게 맞는 고용 전략을 저희가 선도하겠다라는 홍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학교 결정 모의 평가예요. 오늘 이제 세워고에 대해서 주되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는 이 QR코드가 뭐냐면 그 학교 결정 모의 평가를 볼 수 있는 QR코드예요. 이게 뭐냐면 그 학교별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워보면 세워하고 세워보면 세워여고에 맞는 모의고사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면 실제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 몇 등급이겠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결정해보자라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 5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외부생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다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등록을 하시면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냥 보시는 것만 해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1학기 주요 과목에 대한 예상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교 진학 적절성에 대해서 2, 3일 이내에 저희가 직접 상담 전략을 드리니까 그때 물어보실 것도 물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저희 책자 보시면 대본도 나와 있습니다. 책자 보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밑에 노란색 팁이 제가 진짜 다 열심히 적은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분석했었던 거 이런 것들 원장님이 분석했던 거 다시 다 넣어놓은 거니까요. 집에서 한번 책자 보시면서 저희 학원이 얼마나 분석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번만 조금 작성하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립니다.